레드캣은 미군 드론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넥스트 10배거 가능성이 정말 높은 회사입니다. 정찰, 공격, 그리고 이제는 대드론 방어 체계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중뿐 아니라 해상 드론까지 확장하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요새 미국 전쟁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드캣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방부가 전쟁부로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SRR 트렌치 2에서 레드캣이 입찰 성공하면서 더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취미용 드론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국방부 드론에 올인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순수 방산회사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얘네가 방산용 드론에 올인하게 된 이유가 수익성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선호하는 철저한 수익성 추구, 그리고 필요 없는 민간 부분을 다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집중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완료하면서 더욱더 시장에서 사랑받는 종목이 된 거죠. 레드캣은 혼자서 기술 개발하는 대신에 빠른 M&A로 기업 구조를 효율화시키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 같은 경우 기존에 취미용, 기타 드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잡동사니 팔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방용 드론 기술력과 라이센스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빠르게 인수합병함으로써 퓨어 디펜스 플레이어로서 시장에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또 얘네가 잘하는 게 기술 개발 바닥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평적 결합을 통해서 속도전에 올인하는 기업이고요. 얘네는 수직 계열화 이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빠른 신시장 진출과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 핵심 경쟁력 빼고는 다 파트너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품 같은 경우에는 Unusual Machines, 그 다음에 센서나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란티어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드론 회사인 아바브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와도 요즘 캥거루 전략이라는 모토 하에 같이 협력하고 있죠. 그만큼 얘네 같은 경우는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 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축이에요. 정찰, 공격, 그리고 대드론 방어 체계.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찰은 요새 유명한 거죠.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워낙 유명한 거라서 블랙 위도우, 그래서 미 육군 표준이고요. 야간 정찰, 그리고 AI 타겟 식별 이런 거는 쇼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거리 정찰용 드론으로는 엣지 130, 공격력 자폭 드론으로는 요새 팽이라고 해서 또 국방부에 도입이 됐죠. 이런 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블루옵스라고 하는 해상용 드론, 그러니까 무인 선박이죠.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바다 위의 무인 전투 정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신경 쓰는 게 레드캣 클라우드라는 거거든요. 국방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략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거나 이제 보안 모듈 같은 것들 또는 AI 모듈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드론 회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레드캣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방에 필요한 모든 도메인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당연히 방산기업이다 보니까 미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블루 UAS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가 보안성을 공식 검증했다는 이런 인증이고요. 당연히 NDAA, 모든 공급망이 미국에 있고, 그리고 보안성도 충분히 검증되었다라는 인증이죠. 요게 얘네가 순수하게 딴 게 아니라 아까 틸 드론이라는 회사 인수했다고 장표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인수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본 게 틸 드론이란 회사 자체가 블루 UAS 인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증마저도 M&A 해서 취득한 거죠. 최근은 아니고 2024년 11월 달경에 SRR 트렌치 2, 그러니까 미국 육군 표준 정찰 드론 교체 사업에 블랙 위도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주가도 탄력받아서 이것 때문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얘네는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미군의 국방 프로젝트하고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무인 드론 또는 무인 선박 수십만 대의 수험 전력을 구축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저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장에서 동작할 수 있는 똑똑한 모듈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이걸 딱 맞추는 회사가 레드캣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쟁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수십만 대 뽑아도 상대적으로 예산의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쇼츠나 다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사람, 뭐 탱크 이런 것들을 자동 식별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전쟁부의 중요 전략인 소모성 드론 전략에 완벽한 싱크로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SRR 트렌치 2에서 얘네가 수주함으로써 굉장히 시장에서 가치 인정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최대 경쟁자가 스카이디오라는 회사였거든요. 트렌치 1 때 스카이디오가 이때 수주를 했었었고요. 당연히 트렌치 2에서도 유망하다라고 평가받는 회사였는데 결국엔 레드캣이 스카이디오를 이기고 트렌치 2에서 이기면서 국방부 표준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얘네가 이기게 된 핵심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완전 개방형 시스템이다. 스카이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한 범용 드론 대신 애플같이 좀 다소 폐쇄적인 생태계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레드캣은 전투 전용 하드웨어, 그러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기능에 올인했으니까. 그리고 IBM이나 뭐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개방형 시스템 구조기 때문에 생태계 적용 용이성인 거죠. 미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회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스카이디오 생태계보다는 레드캣의 개방형 구조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죠. 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스카이디오에 비해서 레드캣이 약 20% 정도 저렴하였습니다. 어차피 소모성 드론인데 20% 저렴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택되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왜냐면 비슷한 작전 수행 능력이면은 뭐 쓸데없는 기능들 많은 것보다는 당연히 싼 게 더 좋은 거니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레드캣은 너무 미국 전쟁부 종속 또는 미군 종속성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확장성이 좀 낮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얘네가 또 신경을 쓰는 게 요즘 나토 회원국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 예를 들면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도 영업을 굉장히 공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드론 부대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얘네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초기에는 정찰만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요새는 장거리, 무인 선박까지 통합하는 무인 전쟁 시스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블랙 위도우가 이제 공중에서 저기에 적의 선박이 있다라고 디텍트를 하면은 바로 무인 선박인 블루옵스가 그거를 기관총으로 타격하는 그런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당연히 전략적 유용성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캣 클라우드. 그러니까 꼭 미군이 아니더라도 꼭 정찰용 드론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비즈니스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가능성도 많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 좋은 게 아까 스카이디오만 하더라도 주요 R&D 시설 같은 게 이스라엘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굉장히 강력한 동맹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요즘에 굉장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연구시설이라든가 모든 생산시설 그리고 부품도 다 미국에 있는 거를 선호하고요. 거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특성을 레드캣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NDA를 준수하고 블루 UAS 자격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NDA가 공급망을 모두 미국 거다라는 보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 UAS라는 거는 이 미국 밖으로 정보가 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보안성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가 레드캣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넥스트 스텝으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인 수상정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리플리케이터 2에서 향후 무인 수상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ASC라는 인공지능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동으로 목표물을 조종해서 기관총으로 그것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 한 달 전쯤 파트너십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가 11달러 정도 해서 15달러 정도로 폭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샤헤드 같이 이란에 있는 그런 공격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상당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웨이브 공격이라든가 레이저 공격으로 격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데드론 방어 능력으로서 소형 무인 선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드론 차단 또는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 작업 또는 해상 감시 등의 소모성 작업에 투입한다. 즉 해상 봉쇄에 대비하는 거죠. 리플리케이터 2에서 무인 수상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핵심은 안티 드론 기술, 드론 방어 기술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정찰이라든가 공격 쪽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이라든가 최근 이란 에픽 퓨리 작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데드론 방어를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F-35가 출격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형 무인 선박이 중요한 이유가 호르무즈라든가 홍해 또는 남중국해 등 같이 미국의 중요한 해상 항만 본세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 무인 수상정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소형 무인 선박에서의 경쟁 업체들이 될 건데요. 제일 강한 경쟁 업체가 아마 사로닉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레드캣은 ACS와의 파트너십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굉장이 싸고요. 사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에 비해서 이미 리플리케이터 1에서 얘네가 무인 수상정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주 금액을 자랑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1에서 수주를 했으니까 2에서도 수주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레드캣이나 ACS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경향 중에 하나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카이듀오, 리플리케이터 1에서 드론 쪽에 선정되었던 스카이듀오를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불프로그 AI 총을 탑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데드론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인데 이거를 미리 확보한 거에 대해서 또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레드캣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불확정성입니다. 소형 무인선박 생산 시설을 엄청나게 확장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 리플리케이터 페이스 2에서 선정이 안 되면은 비용 과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너무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 자체가 나토 카탈로그에 등재된다든가 아니면은 수주에 성공했을 경우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이게 되게 큰 부분인데요. 한국 시장에서도 뭐 그런 종목은 별로 안 좋게 보지만은 이 종목도 공매도 숏세일의 주요 타겟입니다. 실적에 대한 인식 차이, 그 다음에 중국산 부품 루머, 이거에 대한 루머들이 시장에 잘 퍼지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뉴스 기반 투매를 유도를 하고요. 거기에 또 같이 기관들의 공매도가 그거를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장이 이 종목의 주가 관리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유상증자를 예고 없이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같이 시설 투자가 과도할 경우 이런 캐시 버닝에 대비해가지고 유상증자를 또 해서 주주가치 희석이 될까봐 우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레드캣은 분명 차세대 방산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나중에 로키드 마틴처럼 될 가능성도 있으니 텐베거도 노려볼 만하죠. 근데 주가 변동성이 큰 문제란 말이죠. 오를 땐 좋은데 떨어질 땐 50%씩 떨어지니까요. 다음에는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매수 전략을 한번 제안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레드캣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분석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